자, 멸치 얘기부터 다시 또 들어가 보죠. 네. 계속해서 윤석열이 이 멸치 가지고 좀 그 우세를 사니까 거짓말을 치고 있습니다. 가까운 데 갔다? 아니었고요. 국물 내려고 샀다? 아니었고. 아니죠. 콩국에 먹으려고 했다? 아니었습니다. 밥에 넣는 네. 거죠. 그래서 이러한 해명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자, 그와 관련한 오마이뉴스가 또 끝까지 팩트를 하나 더 추적을 있었어. 했습니다. 자, 뭐였죠? 먼저 윤석열 후보가 방역패스 점검차 집과 가까운 이마트 이수점을 찾았다는 국민의힘 선대위 주장은 사실과 거리가 있다. 대규모 점포 방문 시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방역패스는 지난 10일부터 적용됐고 오는 16일까지는 계도 기간이다. 다만 방역패스 대상은 매장 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인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이다. 하지만 윤 후보가 방문한 이마트 이수점은 면적 2,400제곱미터 정도인 기업형 슈퍼마켓이어서 방역패스 대상이 아니다. 그러니까 뭐 모든 핑계가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해. 하나부터 열까지 맞는 말이 하나도 없어. 그럼 아크로비스타 사는 사람이 이수점이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4km가 된대요. 4km. 4km가 되고 아크로비스타 지하에 홈플러스가 있고 그 주변에 무슨 마트가 뭐 몇 개 한 4-5개 더 있대요. 근데 가까운 데 왔대. 굳이 이마트를 챙겨가기 위해서 가까운 데 왔대. 네, 심리가 다 되는 4km 길을 와서 난 그리고 보통 마트 가면 빵, 우유, 뭐 음료수, 술 이런 거 해갖고 기본적으로 사는 그 종류들이 있잖아. 네. 딱 얘는 콩하고 멸치만 사러 간 거야 현장에. 그렇죠. 멸공 그거 하려고. 멸공하러 간 거잖아. 근데 자기는 그런 거 생각하고 간 게 아니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가까운 마트, 이게 가까운 틀렸고 이마트는 맞죠? 네. 방역 패스 점검 이것도 틀렸습니다. 네. 말이 안 되는 게 여기 이수점은 방역 패스에 해당이 되는 곳이 아니에요. 다 틀린 거야. 콩 틀렸지, 멸치 틀렸지. 멘트 너무 가증스러워요. 집에서 가까운 데고 제가 오늘 아침에 오랜만에 오전 일정이 너 하루 종일 없잖아 일정. 저희 집에 강아지들 간식도 떨어졌고 강아지 간식 사는지 확인해봤어? 지금 대통령 후보로 나온 사람이 이렇게 한가해요. 저도 라면이랑 이런 거 사서 먹으려고 가까운 데 갖고 왔어요. 이러고 개구라를 쳤다는 거죠. 달걀하고 또 파도 샀다고. 집에서 라면 끓여 먹을 시간이 어딨어요. 사실 잠잘 시간도 부족한 상황인데. 그냥 일배충 놀이를 하고 싶어가지고 너무 못 견디겠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마트까지 간 거지. 기자들 데리고. 그래서 이 계란과 파에 대해서도 말이 많잖아요. 네. 달걀. 그래서 달이 문을 상징하는 거고 파가 문파를 상징해서 진짜? 문파 멸공이다. 이거를 하기 위해서 이것들을 샀다라는 얘기가 뭐 더 나는 오히려 더 정확한 것 같아요. 맞아요. 아재요. 아재 나이가 몇인데 왜 그럽니까 진짜 정말 왜 그래 아재 그러고 얘기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마음에 상처받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하는 거야? 난 이유를 모르겠어요. 일베에서 좋으려고. 낄낄거리면서 좋으려고. 나이를 똥구멍으로 쳐먹은 거야? 아니 그러니까 뭐 윤석열은 짓이야? 일배를 알지도 못할 뿐더러 일배할 나이도 아니잖아. 네. 결국 밑에 있는 보좌관 애들이 윤석열 시켜갖고 일배놀이 한 거고 뭔지도 모르면서 딸려가갖고 이 바쁜 시간에 대선을 60일 앞둔 이 시점에 그런 짓거리 하고 있는 거잖아 지금. 그래서 뉴스토마토에서 단독을 냈는데 윤석열의 문파 멸공 기획자는 청년 보좌역이다. 이 청년 보좌역 이 사람이 아마 일배일 것 같은데. 그래서 해시태그도 청년 보좌역이었고 이거 다 그랬대요. 그러니까 윤석열은 인터뷰에서 기자들한테 내가 해시태그 안 달았는데? 라고 얘기를 해버렸어요. 쥐는 뭐 지가 발부한 영장에도 그거 내가 도장 안 찍었는데 기계가 자동으로 찍어서 나가는데 이따위 무능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아크로 비슷하 가서 네 친구랑 술이나 쳐 잡수세요 그러면. 난 깜짝 놀랐네. 그러니까 이 일배 20대들을 또 끌어오기 위해서 이걸 그냥 쓴 겁니다. 그냥. 뭔지도 모르고 물론 알았다고 해도 했겠지만 나는 정우 털 씨가 아크로비스타에 같이 산다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
진짜? 응. 여기에 또 나경원도 산다 그러잖아요. 이수역적 위에. 그러니까 이번에 공천받은 애들, 윤핵관 이런 애들이 지금 서초동에 다 모여 있는 거예요. 네. 동네 친구들이야? 심지어는 같은 아파트 주민인 거지, 정우털이하고는. 아니, 충청도 출마하는 애가 왜 거기에 집이 있을까? 아유, 왜요? 대구시장도 서울이 집인데. 아, 그렇지. 또 상계동이 낳은 네 번째 정치 스타가 또 우리 권영진인데. 대구 국회의원 하고 있는 저 곽상도도 맞아, 서울의 집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시장 투표하고 인증사에 올리고. 아무튼. 진짜 와, 엉망진창이네. 정말 진짜 얘네들의- 얘네 진정성이라고는 진짜 1도 없다. 근데 이런 쓰레기들을 넣고 대선 대선 그 경쟁률이 뭐 40%네 뭐 1위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 그러니까 좀 짜증나. 아 진짜 이런 거는 국가 기밀로 봉해갖고 외국에는 절대 안 나갔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차라리 진짜 유능한 보수 정치인이 나와가지고 막 맞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진짜 밀리네? 라고 해서 그래 어쩔 수 없지 이런 생각이 들면 나도 그래 그래 공정표라도 주겠어. 인정. 근데 다 이런 놈들이 나와가지고 너무 수준 미달이니까. 이건 전쟁을 정치인도 하잖아요. 아니고요. 뭐 보수주의도 아니고 그냥 사람으로서 되게 아닌 사람들. 그렇지. 인간으로서. 인격적으로 실망스러운 사람들인 건데 제일 결정적으로 꼴보기 싫은 거 부끄러움을 몰라. 그리고 그 사람들을 지지해. 신나게 지지해. 지들끼리 모여갖고 막 어울렁더울렁 하면서 우와 우리 잘했지 막 와 도배했어 봐라 전쟁한다. 막 속이 시원하다. 이러고 있어. 신문 전부 우리가 도배했잖아. 이러고 있는 거죠. 문재인 깜빵 보내는 게 낫다. 네. 이러고 있다니까. 나라가 어떻게 되면 상관이 없어 이 사람들. 나는 너무 신기해. 자, 이런 가운데 우리 이재명 후보는 소확행 공약을 아까 카드 그 포인트 공약처럼 현실적으로 꺼내놓고 있는데 이재명 후보의 공약을 비스무리하게 바리에이션 해가지고 공약을 급조해내고 있는 윤석열은 희한한 정책 하나를 또 꺼내놨습니다. 저성장, 저출산,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어떤 정책을 꺼내놨을까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어제 신년 기자회견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저성장, 저출산,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통큰 국가 지원을 약속했다. 코로나19 방역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해서 정부와 임차인이 임대료를 공동 부담하는 임대료 나눔제를 도입하고 신생아 한 명당 매월 100만 원씩 1년간 부모 급여를 지급한다는 것이 골자다. 네. 아니 퍼주기라고 얼마나 윤석열하고 뭐 저 누구야 국민의힘이 얼마나 난리를 쳤습니까 퍼주기라고. 근데 비슷해 하는 거는 돈을 어디서 주는지는 또 몰라. 일단 이만큼 하려고 그러면 23조 원 정도는 들 거라고 얘기를 해요. 네, 기사에서 그렇게 네. 쓰고 있습니다. 그 23조 원만 쳐도 연간 예산의 거의 3.8%, 4% 가까운 비용이거든요. 네. 이거 이제 이 정도 비용이면 이 정도 비용을 추가로 들여갖고 뭘 하려고 하면 추경을 안 뽑으면 어디 다른 데를 털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돈은 주면 뭐 국가의 세금을 도둑질하는 짓이다 뭐 이렇게까지 말을 하던 윤석열이 그리고 맨날 예. 헌금 퍼주기 그렇지. 맨날 그랬잖아. 그거 뭐 포퓰리즘이 어쩌니 비난하던 얘가 이걸 꺼내는 거야. 그럼 지가 인제 와갖고 이런 얘기 할 때 안 부끄러울까? 네. 아, 왜냐면 네. 내가 되면 해주지만 내가 안 되면 안 할 거거든. 지 공약 모르거든. 그리고 맨날 뭐 포퓰리즘이다, 뭐 헌금 표준이다, 근데 공산당이다 그랬잖아요. 포퓰리즘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단어 뜻도 몰라. 단어 뜻 이익 집단도 모르는데 포퓰리즘을 알겠어요? 어느 나라에서 나왔게? 그것도 모르잖아. 야, 거기다가 임대 이거 뭐 3분의 1 깎아 그 전에는 족발집에서 반 깎아준다고 했었거든. 근데 3분의 1을 또 줄였어. 어떻게 하다가. 왜냐면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거 알거든. 진짜. 그 족발집 때는 대출 얘기하다가 이제 지원하는 쪽으로 이게 대출도 있긴 있어요. 이게 대출해갖고 나중에 들어가게끔 해준다는 얘기였는데 족발집에서는 네. 지금은 이제 그 내용이 바뀌었는데 문제 금액이 줄어버린 거죠. 네. 그러니까 그때 돈 얘기를 잘못한 거야 그때도. 그러니까 누구 뭐 이재명 후보한테 말이 바뀐다고 하는데 얘는 말이 바뀐지도 모를걸? 지가 무슨 생각하는지도 모를걸? 그리고 그렇게 욕을 처먹고 병사들 200만 원 공약은 철회를 안 했어. 아, 그렇지. 아니 전쟁하려면 목숨값은 줘야 돼.
내가 보기에는 이게 보상금 보험료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그러니까 드는데. 전쟁한다고 하는데. 어. 에이씨. 결국 이와 그다음에 뭐 청년 뭐 원가 주택 30만 원, 역세권 주택 20만 원 뭐 그다음에 다 퍼준대. 네, 부동산 담보 대출비 80%. 그 막 원래 퍼주거든. 공약이 다 그런 거 아니요? 어? 아 원래 공약은 다 그렇게 되는 거지. 그런 거지. 나만 그런 거야. 다 그냥 그렇게 됐어. 그리고 그게 공약이야. 내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다 뽑을 거 아니잖아. 어차피 내 맘대로 한번 질러보는 건데 하긴. 왜 그거 갖고 비판해? 찍어주지도 않을 거면서 자, 그리고 이 한국일보, 이런 거 아닐까 싶어요. 한국일보 기사 이재명 퍼주기 흉보던 윤석열 부모 급여 100만 원 주고 임대료 정부가 부담. 요 기사에는 뭐라고 있냐? 공약 실효성에 관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임대료 나눔제의 경우에 정부가 임대료 시장에 적극 개입하는 것이 재산권을 침해한다라는 반발에 부딪힐 수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시장 경제 질서를 존중해야 한다던 윤 후보의 정책 기조와 어긋나는 내용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맨날 욕했어요. 왜 시장에 자꾸 정부가 개입하냐. 이 공산당 아니냐. 맨날 그랬거든. 그러니까 이따위 공약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그룹이 실질적인 국민의힘 안에 그동안의 법안이라든지 의원들 얘기들을 조합해왔던 싱킹 그룹하고 싱크탱크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거기에 기사에 또 이렇게 돼 있어요. 국민의힘 관계자도 증세 없이 실행하기 어려운 공약이고 보수 유권자들이 좋아할지 모르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초동의 김핵관들, 김건희의 핵관들이 말하자면 독수리 오형제하고 비슷한 수행자 오형제 아니겠습니까? 무속인 오형제들이 무섭게 놀랐지. 지금 그 안에 굉장히 자질들이 다양한 거야. 그러니까 이쪽 저쪽 막 짬뽕이 돼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진짜. 원래 베끼려고 하면 자기네 학파 걸 베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옛날에 보수 진영에서 꺼내 나갔고 어느 정도 혹했던 공약을 갖고 와야 되는데 얘네들이 너무 공부를 안 하고 이재명 후보 공약을 갖다가 어떻게 비스무리하게 훔쳐다가 스크래치만 내려고 저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아예 공약 발표 후에 이 오마이뉴스 기사를 보면은 이재명과 다른 게 뭐냐 라고 얘기를 해버렸어요. 기자가. 근데 대답도 못해. 횡설수설하다가 말이 다르잖아 이재명이랑. 말이 다르잖아.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의 5.5 공약 국력 세계의 5만 달러 주가 5천에 대해서는 지금의 경제 성장률을 4%로 올리겠다. 네. 정말 이거는 내가 칭찬을 해주고 싶어도 네. 칭찬을 해주기가 어려운 얘기입니다. 어렵죠. 요렇게 정말 5년만 4%씩만 땡겨준다 그러면 진짜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2배 가까이 성장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힘들어요. 저도 이제 올해 초에 경제정만 얘기하면서 성장을 하되 작년 같은 고도 성장 어려울 거란 얘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전문가 그룹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말 나오는 대로 씨부리는 공약입니다. 이거는 경제 전문가나 뭐 안보 전문가나 예산에 관련된 거 어느 것도 고려하지 않은 그냥 말로만 던지는 공허한 약속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진짜 문제는 이렇게 던져놓은 약속들 때문에 이재명 후보의 공약까지도 퇴색이 돼버린다는 거야. 그렇죠. 거기에다가 그 전까지는 윤석열이 이재명 후보를 흉을 봤는데 포퓰리즘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기 공약에는 어떻게 얘기할지 모르겠네. 자기 거는 나는 포퓰리즘 아니야. 나는 그럼 뭔데? 증세도 안 하고 예산도 추가로 안 한 상태에서 그거 내가 이거 다 할 거야. 박근혜가 하던 말인데 내가 한다고 하니까 이러면서. 그러니까 사실 윤석열은 송중기인 거지. 그 어려운 걸 해내. 송중기 일을 그렇게 왜 하지 마. 근데 어떻게 하는 줄은 모르거든. 모른다. 그 어려운 거를 해내는 사람인 거지, 윤석열이. 그게 최선입니까? 확실해요? 여러분, 혹시나 그런다고 해서, 윤석열한테 편을 줄 거면 허경영 공약을 가서 보세요. 그게 낫다. 차라리 그게 오히려 더 현실성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정말, 상식적인 선거가 돼야 됩니다. 왜? 앞으로 5년 동안 대한민국 국가와 경제와 외교와
안보 등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을 뽑는 게 대통령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주어지는 권한이 대한민국의 정치 체계에서 얼마나 중요하고 큰지를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를 지지하고 누구 어떤 당을 미워하고 좋아하고를 떠나서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이고 우리가 앞으로 겪어야 될 미래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내가 내 목숨을 맡기고 차 뒤편에 앉아도 운전사가 운전 기사님 혹시 어떠신지 살피고 이분이 정말 잘할까 서비스는 어떨까 그 걱정을 하면서 타면서 조금만 대꾸받고를 쳐도 아니면 제대로 제대로 길을 못 찾아갖고 돌아가도 제자리에 안 내려줘서 그 불만을 할 만큼 까탈스러운 소비자, 사실상 전 국민이 브레 컨슈머에 가까울 정도로 철저하게 서비스에 대한 욕심이 많은 우리 국민들이 네. 이런 서비스, 이런 차별화된 서비스를 놓고 어떻게 윤석열을 고를 수가 있냔 말이야. 정말 제대로 된 걸 하나라도 보여줘야지. 네, 그렇습니다. 화가 나네요. 근데 여기서 지금 갑자기 떠오르고 있는 그 이재명 지사 관련해가지고, 이재명 후보 관련해가지고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 제보자 숨진 채 발견이라는 기사인데 이게 발견이 됐어요. 근데 이거를 뭐 이준석인가가 뭐 이게 무슨 이재명하고 관련되면 다 죽는다 막 이런 식으로 이게 막 이렇게 썼대요. 그런 식으로 쓰고 국민의힘에서도 자꾸 이거 뭔가 왜 이재명 후보 관련돼 가지고 이런 자꾸 사건이 일어나냐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전에 기사가 있습니다. 서울경제 기사인데요. 11월 26일 이재명 변호사비 의혹에 지어낸 허위사실 진술 확보라는 기사인데 민주당이 뭐라고 했냐면 지금 이 이재명 후보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 관련해 가지고 뭐 이렇게 제보한 사람이 있잖아요. 이 제보한 사람이 알고 보니까 허위다 이런 소식이에요. 깨시민당 이 대표에게 제보했다는 시민단체 대표 이모 씨가 제3자로부터 기부금을 받아낼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녹음한 후 이모 변호사에게 접근했다. 이러한 비상식적이고 악의적인 행태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정치적 타격을 가한 목적으로 치밀하게 준비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미 11월 26일에 이렇게 기사가 나왔어.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죽었어요. 뭐 죽은 채로 발견이 됐어. 숨진 채로 발견됐어. 근데 이것도 살인이 아니고 어떻게 죽였는지 몰라요. 심장마비로 뭐 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근데 이걸 자꾸 민주당 쪽으로 하려고 지금 많이 본 뉴스에도 이게 계속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계속 이렇게 이제 우연찮은 사망자들이 생기고 있어요. 자살하시는 분도 있고 자연사 하시는 분도 있고 이걸 갖다 이제 의혹으로 몰아가자고 치면 우리가 똑같이 윤석열 관련해가지고 관련돼 있는 의문의 죽음들 굉장히 많거든요. 친구 변호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아 저쪽도. 그럼 뭐 같이 해갖고 맞불을 질러주면 되잖아. 근데 이것들은 너무 편향적인 보도만 해. 윤석열 주변에서 죽은 사람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도 안 하면서 지금 이재명 후보와 관련돼서 죽은 사람들의 배후에 이재명이 있다라는 식의 뉘앙스를 풍겨요. 하지만 이재명이 죽였다라고 말하면 깜빵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뭐 그렇게 못하면서 뉘앙스만 풍기는 거지. 뉘앙스를 풍겨가지고 그걸 몰고 간다는 거야. 지금 뭐 하도 많이 언급해가지고 우리는 안 하려고 했던 거지만 대장동에서 김만배가 이재명이 시켜서 했다. 기사가 이렇게 나오는데 진술한 내용을 보면 그 당시 성남시가 주었던 걔네들은 그거를 악의적 조항이라 그래. 독소 조항이라 그래. 그렇지. 이 성남시가 지정해둔 독소 조항의 지침에 따라 가지고 사업을 한 거다. 라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성남시가 하도 세게 그걸 만들어서 나는 그대로 그걸 지킨 거다라고 김만배 변호인이 얘기해요. 근데 이 말의 의도는 뭐냐면 우리가 사업하기 굉장히 어려웠다는 거야. 성남시한테 그렇지. 팍팍하게 털려가지고. 그래서 성남시가 요구하는 거 다 지켜가면서 우리가 이 사업을 했기 때문에 이나마 남은 게 무슨 특혜나 이런 게 아니다라고 한 거야. 근데 앞뒤를 다 잘라버리고 지침을 지시로 바꿔가지고 이재명이 이재명이 지시한 대로 따랐다라고 신문 기사가 나온다는 거지. 헤드라인을 그렇게 썼어요.
이거 다 저기 고소해야 되는 거 다 아니야? 고소고발해야 돼 진짜. 아니 근데 너 고소미! 이씨. 민주당에서는 정정보도 해달라고 요청하는 선에서 그쳤더라니까. 이건 진짜 이게 디지털 신문이 먼저 던지고 이거를 조선일보, 중앙일보가 받아가지고 이게 전형적인 수법인 거지. 결국에 또 국민의힘 의원들이 얘기하는 거죠. 국민의힘이 또 뒤에서 후려쳐가지고 거 봐라 몸체가 드러났다. 이재명이 시켰다지 않느냐. 그러니까. 라고 공세를 피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거 이재명 변호사비 의혹 관련해가지고 기사를 조금 더 읽어드리면 그 전에 자, 서울경제가 확보한 이모 씨 관계 지금 돌아가신 분 관계의 진술을 밝힌 최모 씨가 있어요. 최모 씨가 검찰에 진술서를 냅니다. 그래서 제3자에게 이모 변호사를 평소 20억 원 정도 변호사비를 받는 분으로 소개하고 저렴하게 사건을 수임하게 해주겠다고 생색을 내면서 제3자로부터 기부금 1억 원을 받기 위해 허풍을 친 것일 뿐 아울러 최모 씨는 깨시민당 이민규 대표 주장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2회에 걸쳐서 해당 사건을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사실상 끝난 거잖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변호사비 의혹이 이재명 후보한테 있을 수가 없어. 이 관련 진술자도 검찰에다가 이거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검찰의 사건 이거를 2번이나 진술서를 냈다니까? 아니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팩트를 조져보면 뭐하냐고. 대부분의 기성 언론들이라든지 레거시 미디어들이 이따위로 기레기들이 기사를 써버리면 사람들은 표지만 보고 그런가 보다 하고 생각하는 거거든. 그래서 오늘 우리 방송에도 보면 초반에 막 뭐 누가 왜 죽였냐 막 이런 식으로 댓글이 올라오면 뭐지? 해서 제가 보다 보니까 이게 있더라고요. 아무튼 이 가짜는 조작질에 우리가 넘어가기에는 니네 후보가 너무 허접하다. 네. 라는 부분을 좀 보완을 해갖고 나와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